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15호 제16면 기사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김정대 원장. 직업훈련 과정부터 결과까지 행복해야. 직업훈련은 장애인 고용의 출발점이자 이후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훈련의 내용과 환경, 훈련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고용의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12월 2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제14대 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김정대 원장을 직접 만나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이 지향하는 운영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원장은 1994년 공단 입사 이후 서울지사 취업지원부장, 감사부장, 인천지사장, 능력개발국장, 경기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장애인 직업훈련과 고용정책 전반을 이끌어왔다. 이러한 경력으로 그는 장애인 고용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현장형 관리자로 평가받고 있다. 21년 만에 다시 일산직업능력개발원으로 돌아온 그는 훈련 과정과 결과 모두가 훈련생에게 행복으로 이어지는 직업훈련 기관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원장은 취임 후 운영 방향으로 훈련생 중심의 생활훈련 환경 조성 개인 수준에 맞춘 단계별 직업훈련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버텨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고 긍정적으로 기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훈련이 취업과 삶의 자신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지난해 12월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취임했으며 개인적으로는 21년 만에 다시 찾은 자리라 감회가 큽니다.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훈련 과정과 결과 모두가 훈련생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훈련생 중심의 환경 개선입니다. 훈련과 생활 전반에서 불편함을 줄이고 이곳에서의 시간이 긍정적으로 기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둘째는 훈련의 질적 강화입니다. 훈련생의 수준과 경험에 맞춰 과정을 세분화하고 AI 분야처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눈 단계별 훈련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직업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기간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되고 그것이 취업과 삶의 자신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9위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은 어떻게 운영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은 만 1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전문 훈련기관입니다. 장애 유형이나 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태와 희망 직무에 맞춰 훈련 과정이 운영됩니다. 모든 과정은 국비로 운영돼 훈련비와 숙식이 전액 무료이며 월 20만 물결표 사인 40만 원의 훈련수당과 교통비도 지원됩니다. 현재 훈련생의 약 절반은 베리어프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훈련과 생활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3.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어떤 직업훈련 과정들이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 약 20개 내외의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에 AI 기초 교육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 변화에 따라 사양화된 직종은 종료하고 인쇄 분야처럼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된 과정도 있습니다. 귀금속 세공, 기계 가공 등 전통 직종은 물론 전기 전자, 소방 관련 직무 등 신산업 분야 훈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훈련센터를 조성해 AI 활용 직무, 사무 정보기술, 전산회계 등 디지털 기반 훈련을 확대했습니다. 94. 직업훈련 이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훈련 수료 후 취업률은 약 85% 수준입니다. 건강이나 가정 사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훈련 직무와 연계된 분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업이 필요 인력을 먼저 선발한 뒤 훈련을 진행하는 맞춤형 훈련 과정도 추진해 수료 후 즉시 취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9.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연계고용은 주로 공단 지사와 지역본부에서 담당하는 영역으로 기업이 표준사업장과의 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제도 요건이 복잡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부담금 납부에 그치기보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 끝으로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을 찾고자 하는 장애인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원 36년이 된 기관이지만 아직도 이곳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훈련을 받고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설과 훈련 과정, 운영 내용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이곳을 통해 장애인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경험이 삶의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2026년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경혜 이하개발원 이달 27일까지 2026년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이론 위주 강의에서 벗어나 연극, 음악,
인형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특히 중증장애 예술인이 교육의 주체, 공연자 및 강사로 직접 참여하여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장애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장애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 기반 강화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모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7일, 금, 오후 6시까지이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이나라도움, 고심즈.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와 함께 기관의 교육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5분 이내의 활동 동영상을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 제출 서류 양식은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개발원은 서류 심사와 대면 심사를 통해 최종 8개 기관을 선정하여 각 2,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독창적인 교육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의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12회 이상의 대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교육 운영에 있어 장애예술인 당사자의 참여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심사 결과는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4월부터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경혜 개발원장은 중증장애 예술인이 직접 전하는 감동의 무대는 시민들의 마음을 여는 큰 울림이 될 것이다 이라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도 한국수어로 재난방송 시청. 청각장애인도 한국수어를 통해 차별 없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은 10일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어를 통해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 정부 발의 1924년 6월 27일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에 규정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으로 한국수어를 이용해 재난방송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KBS는 의무적으로 한국수어로 재난방송을 해야 하고 그 외 지상파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제외, 종합편성, 보도 PP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본격 시행된다.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 정부는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3.1%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27년 3.3%, 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행령 제25조. 이번 개정은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 인구의 고용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최근 2~3년마다 0.2%p씩 상향된 반면 민간 부문은 19년 이후 3.1%로 동결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4년 12월 장애인 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19년의 장애인 고용촉진전문위원회는 24년부터 의무 고용률을 민간 부문은 3.5%로 공공부문은 3.8%로 상향하기로 의결했으나 민간 부문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상향을 보류한 바 있다. 한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다각적 지원을 병행한다. 먼저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및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의 고용 역량 분석, 취업 발선, 직무 개발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고용 컨설팅을 확대 및 내실화할 계획이다. 고용 컨설팅을 통해 의료원, 금융사, 오프라인 매장 위주 유통업체 등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서도 장애인 적합 직무를 신설하여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우수 사례가 발굴되고 있다. 아울러 50물결표 쌓인 99인 기업이 의무 고용률에 도달한 경우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 개선 장려금을 신설하였다. 이 외에도 사업주의 고용 의무 이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기업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